새벽 4시 겨울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재개발 지역 골목. 60대 노인 정해철은 낡은 점퍼깃을 세우며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소주병. 입김이 하얗게 새어나왔습니다. 30년이나 지났는데 왜 아직도? 그의 주름진 손이 떨렸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그랬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전 바로 이 겨울날 5살 아들이 사라졌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아빠. 귓가에 아직도 맴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었던 아들의 목소리가 그때였습니다. 야, 저 영감쟁이, 거기서. 뒤에서 험악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술 취한 건달 서너 명이 비틀거리며 쫓아왔습니다. 뭐야? 정해철은 황급히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더 빨리 걸어야 했습니다. 저 새끼, 우리 쳐다봤어. 조져야 돼. 건달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정해철은 어두운 골목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러다 죽는 건가? 바로 그 순간 누군가 그의 팔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아저씨, 제 아버지인 척하세요. 빨리. 20대 중반쯤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다급한 표정으로 그를 끌어당기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술 또 드셨어요? 왜 이렇게 밤마다 나오세요? 청년은 건달들 앞을 막아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술 드시면 정신을 못 차려서요. 제가 데려갈게요. 건달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술김에 쌓인 화는 있었지만 아들까지 나선 상황이라 재수없게. 다음엔 혼자 다니지 마, 영감. 투덜대며 돌아섰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정해철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벽에 기댔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청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정해철은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이럴 수가. 청년의 얼굴, 선명한 이목구비, 약간 처진 눈꼬리, 오른쪽 볼에 있는 작은 점. 30년 전 사진 속에서 봤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죽었다고, 사고로 죽었다고 믿었던 아들의 얼굴. 아저씨? 청년이 이상하다는 듯 정해철을 바라봤습니다. 정해철의 시선이 청년의 팔에 고정됐습니다. 반팔 소매 사이로 보이는 길고 깊은 흉터. 그 흉터. 30년 전 3살 때 뜨거운 물에 데였던 아들의 팔. 병원에도 못 데려가서 미안해했던 그 상처. 특이하게 구불구불한 모양까지 똑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혹시. 정해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모님을 잃어버린 적 있니? 청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밝았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청년은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5살 때요. 정확히는 버려졌다고 들었어요. 뭐라고?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제 이름도 거기서 지어준 거예요. 민준이라고. 이민준. 정해철의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겁니다. 5살 고아원 그럼 혹시 이름이 원래 이름이 혹시 모르겠어요. 고아원 원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발견됐을 때 아무 말도 못했대요. 너무 어려서. 정해철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전 그날 1995년 12월 서울 변두리 판잣집 동네. 현우야, 아빠 곧 올게. 여기서 기다려. 당시 32살이었던 정해철은 5살 아들 현우를 시장 입구에 세워두고 일용직 일을 하러 갔습니다. 일 끝나면 호빵 사줄게. 알았지? 응. 아빠 빨리 와. 해맑게 웃던 아들. 하지만 해가 지고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아들은 없었습니다. 현우야, 현우야. 미친 듯이 찾아 헤맸습니다. 경찰서 실종아동센터 전단지 3개월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해철 씨 한강에서 IOC 경찰이 가져온 현우의 파란 점퍼 물에 젖어 찢어진 채로 사고로 보입니다. 빠진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정해철은 살아있되 살아있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저씨? 민준의 목소리에 정해철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아니 괜찮아. 정해철은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럴 수가 현우가 살아있었던 건가?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이란 세월, 닮은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기 혹시 정해철이 다시 물으려 할 때 민준아! 멀리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20대 후반의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형, 무슨 일이야? 큰일 났어. 또 그 사람들이 나타났어. 너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어.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또? 응. 이번엔 진짜 위험해 보여. 얼른 가자. 민준은 당황한 표정으로 정해철을 돌아봤습니다. 아저씨, 죄송해요. 저 급한 일이 생겨서 괜찮으시죠? 아니 잠깐만. 하지만 민준은 형과 함께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정해철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누가 왜 저 청년을 노리는 거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저 아이가 정말 내 현우일까? 다음 날 아침, 정해철은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흉터 얼굴 나이,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전 경찰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고사로 결론 났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다? 정해철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찾아야 해. 다시 만나야 해.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름만 알 뿐 연락처도 주소도 모릅니다. 그날 오후 정해철은 어제 만났던 그 골목을 다시 찾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골목 입구 작은 슈퍼 앞에서 주인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이 근처에 20대 청년 민준이라는 사람 아세요? 민준이? 이민준. 알지. 여기서 택배 일하는 애. 택배요? 응. 저기 모퉁이 돌면 작은 택배 대리점 있어. 거기서 일해. 정해철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서둘러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민준이를 찾아서 확인해야 해.
정말 현우가 맞는지 작은 택배 대리점이 보였습니다. 성실택배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정해철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에는 50대 남자 사장과 몇 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 민준 씨 계신가요? 이민준이요? 민준이? 지금 배송 나갔는데 혹시 무슨 일이?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빈 박스들을 들고 사장님 17번 구역 완료했습니까? 민준은 정해철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저씨? 어떻게? 나. 정해철은 준비한 말이 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지? 혹시 내 아들이냐고? 30년 전에 잃어버린 내 아들이 내가 아니냐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저기 어제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서 밥이라도 한 끼 사고 싶어서.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한 거 했을 뿐인데. 아니야. 어제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제발 밥 한 끼만 받아줘. 정해철의 간절한 눈빛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퇴근하고 괜찮으세요? 그래. 언제든지. 저녁 7시. 정해철과 민주는 근처 작은 국밥집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국밥. 민주는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떴습니다. 와, 맛있다. 그 모습을 보는 정해철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현우도 국밥을 좋아했는데. 민준 씨. 네. 어제 누가 너를 쫓아온다고 했잖아. 무슨 일이야? 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실은요. 민준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미행?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따라다니더라고요. 택배 배송 가는 길에도 집 앞에도. 왜 그러는 건지 알아?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 정해철은 민준의 두려워하는 눈빛을 봤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해. 내 아들이든 아니든 도와야 해. 민준 씨, 혹시 부모님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어? 민주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고아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제가 발견됐을 때 한강 다리 밑이었대요. 한강? 정해철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겨울이었대요. 눈이 오는 날 다리 밑에서 울고 있었다고 5살쯤 됐을 때요. 1995년 12월. 민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정해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고아원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995년 12월 20일에 저를 발견했다고. 그날,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현우가 사라진 날로부터 3개월 후, 경찰이 현우의 옷을 한강에서 발견했다고 연락 온 날. 저기, 아저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정해철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민준 씨 혹시 팔에 있는 흉터 어떻게 생긴 거야? 민준은 자신의 팔을 내려다봤습니다. 모르겠어요. 제 기억엔 없는데 원장님 말로는 제가 발견됐을 때 이미 있었대요. 틀림없어. 정해철의 확신이 굳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내 현우야. 30년 만에 내 아들을 찾았어. 하지만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고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내 아들이라고 하면 민준이 믿을까요? 민준 씨, 나한테 부탁이 있어. 네. 당분간 혼자 다니지 마. 누가 너를 쫓는다면 위험할 수 있어. 민준은 고마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저씨. 제가 조심하면. 아니야. 정해철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 연락처 줄게. 뭔가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알았지?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해철은 집에 돌아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버리지 못했던 상자. 안에는 현우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3살 때 찍은 사진, 4살 생일 사진, 마지막으로 찍은 5살 때 사진. 정해철은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꺼내봤습니다. 현우야, 너 살아있었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0년간 죽었다고 믿었던 아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던 그 죄책감. 미안해, 아빠가 너를 못 지켰어, 미안해. 주름진 손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번엔 꼭 지킬 거야. 누가 너를 노리든 아빠가 지킬 거야. 사흘 후 새벽 2시, 정해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 아저씨, 저 민준이에요. 민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금 쫓기고 있어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어디야? 지금 어디 있어? 성북동 언덕 쪽으로 도망치고 있어요. 정해철은 잠옷 차림으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움직이지 마. 숨을 수 있는 곳 찾아서 숨어. 내가 갈게. 택시를 잡아 타고 성북동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제발 무사해야 해. 20분 후 성북동 언덕 골목. 정해철은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저씨? 골목 구석 쓰레기통 뒤에서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정해철은 민준을 끌어안았습니다. 무서웠지? 괜찮아? 이제 괜찮아? 민준은 정해철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서웠어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이제 안전해. 내가 있잖아. 그때 골목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있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정해철은 민준을 뒤로 밀었습니다. 비켜. 그 애는 우리랑 갈 사람이야. 안 돼. 이 아이는 내가 지킨다. 영감쟁이가 나서지 마. 다치기 싫으면 비켜. 하지만 정해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60대의 노쇠한 몸. 맞서 싸울 힘도 없습니다. 그래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에는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이번에는 내 시체를 넘어가. 정해철은 팔을 벌려 민준을 막아섰습니다.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골목 밖에서 여러 명의 경찰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사복 형사들이 남자들을 제압했습니다. 너희들 체포한다. 정해철과 민준은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한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익명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민준 씨가 위험하다고. 익명? 형사는 수첩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민준 씨 30년 전 실종 아동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제보도 함께 있었습니다. 정해철은 숨이 멎었습니다. 30년 전 실종 아동? 경찰서. 형사는 두 사람에게 설명했습니다. 이민준 씨를 쫓던 자들은 30년 전 납치 사건 범죄 조직입니다. 1995년 12월 대기업 회장 손자를 노렸다가 잘못 납치한 아이가 있었죠. 정해철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 아이가 도망쳤고 한강 다리 밑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정해철 씨가 신고한 실종 아동 정현우. 형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DNA 검사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일주일 후 정해철은 병원 복도에서 결과지를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부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그 순간 정해철의 눈에서 30년간 쌓였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현우야, 현우야. 옆에 서 있던 민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재회. 복도를 지나던 사람들도 멈춰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너를 잃어버려서 미안해.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민주는, 아니 현우는 아버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다시 만났잖아요. 이제 괜찮아요. 한 달 후, 경찰은 모든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범인들은 잘못 납치한 현우를 버렸고 한강에 옷을 던져 사고사로 위장했습니다. 현우는 정신적 충격으로 기억을 잃은 채 발견됐고 30년이 흐른 지금 범죄 조직 잔당들이 과거 사건 재수사를 두려워해 현우를 없애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해철과 현우는 30년 전 살았던 판잣집 터를 찾았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30년 전 그날처럼. 아버지, 응?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함께 해도 될까요? 정해철은 아들의 어깨를 꼭 안았습니다. 30년을 기다렸어. 이제 다시는 놓지 않을 거야. 3개월 후, 정해철의 작은 원룸. 아버지, 아침 먹어요. 현우가 차린 따끈한 된장찌개. 고아원에서 배웠어요. 거기서 다 해먹어야 했거든요. 정해철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아니에요. 현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아원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게 아버지 만난 거잖아요. 이제 과거는 됐어요. 우리 앞으로만 봐요. 식탁에 마주 앉은 부자. 3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그 시간은 빠르게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해철은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고 현우는 택배 일을 하며 야간 대학에 등록했습니다. 아버지, 저 경영학 공부해서 나중에 작은 사업하고 싶어요. 아버지랑 같이요. 정해철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투룸 아파트로 이사한 날, 짐을 정리하던 현우가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30년간 간직했던 현우의 유품 상자였습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파란 점퍼가 있었습니다.
한강에서 발견됐던 그 옷. 아버지, 30년 동안 이걸 간직하고 계셨어요? 정해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너의 흔적이었으니까.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내가 돌아왔잖아.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포옹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현우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식장에서 정해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은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지만 아들은 대학까지 졸업했습니다. 아버지, 해냈어요. 그래, 잘했어, 우리 아들. 주변 사람들이 미소 지으며 바라봤습니다. 현재 정해철은 이제 68세, 현우는 32세가 됐습니다. 현우는 작은 물류회사를 차려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 눈이 내렸습니다. 정해철과 현우는 산책을 나왔습니다. 30년 전 재개발 지역,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골목. 아버지, 여기서 처음 만났죠? 그래, 내가 날 구해줬지. 아니에요. 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신 거예요. 30년 동안 저를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야. 아빠가 더 고마워. 다시 돌아와줘서. 눈발 속에서 두 사람은 걸었습니다. 30년의 공백을 넘어 부자는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그 공백을 사랑으로 채워갈 겁니다. 3년 후, 현우는 결혼했습니다. 따뜻하고 착한 여성을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아버지, 할아버지 되셨어요. 현우가 병원에서 전화했습니다. 손자 나왔어요. 건강한 사내아이예요. 정해철은 전화기를 든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자에게 손자가 생기다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작은 아기. 현우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름 지어주세요. 내가? 네. 할아버지가 지어주세요. 정해철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다시 만난다는 뜻으로 재회 정재회가 어떨까? 현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정재회. 우리 아들 이름이에요, 아버지. 유리창 너머 작은 아기. 정해철은 그 아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슬픔. 하지만 기다림 끝에 찾은 기쁨.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 모든 것은 그 겨울 새벽 눈발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기에,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기에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현우야, 내 아버지, 고맙다. 다시 태어나줘서. 아니에요, 아버지. 저야말로 포기하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부자는 유리창 너머 아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잃어버렸던 30년. 하지만 이제 앞으로의 시간이 그 공백을 채울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눈발 속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재회. 그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세대로 이어집니다.